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입학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론 건국대가 명문대의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그 전보다 인지도가 더 좋아지고 입결도 조금씩 상승하는 대학교예요. 자, 그럼 건국대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부터 살펴보면요. 건국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KU 지역균형 전형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 논술전형, KU 논술 우수자 전형 하나, 정시에서 수능으로 뽑는 전형 하나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전형별로 한 개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논술 전형부터 보시면 건국대는 논술 100으로 교과를 보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교과를 조금 반영하거나 거의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이제는 10개가 넘고요. 수능 최저는 인문 자연계열은 이하보의 탐구 하나인데 건국대는 작년까지는 수학을 반영할 때 미적 또는 기하, 탐구는 자연계열에서 과학이었는데 수능 지정 과목에 대한 조건이 전부 다 폐지됐고 이제는 아무거나 응시를 해도 되는 상태가 됐고요. 수의학과는 삼합사에 탐구 반영 시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고 건국대는 수능 최저 반영 시에 주의할 사항이 수능에 반영하는 모든 영역에 응시해야 됩니다. 제2외국어 한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 일단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 조건이 있고요. 자연계열의 논술은 100분을 봅니다. 독립된 내문항을 보고요. 건국대 자연계열의 논술은 제시문이 없거나 비교적 문제를 풀기 위한 간단한 조건이 제시되는 그런 형태고 미적분을 가장 강조하면서 확통이나 기하도 약하게 내는 그런 대학이고요. 문제들은 소문항이 비교적 많지 않고 한 문제를 가지고 진검승부하는 그런 종류의 대학입니다. 난도는 건국대 정도의 네임밸류에 맞는 수준이고요. 그렇지만 기하나 확통은 어느 정도 이상은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대학이고요. 합격자의 논술 평균 점수는 매년 시험의 난도가 달라지니까 의미는 없지만 대충 74에서 83점 정도의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논술을 써내면 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올해는 건대의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방에 뽑는 전형이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긴 한데 인원 제한은 없어요. 학교에 특별히 밉보이지 않으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전형 방법은 교과의 정량평가가 70, 교과의 정성평가가 30이어서 정량평가는 여러분의 교과 성적을 숫자로 바꿔서 평균을 내는 형식이죠. 그리고 정성평가가 교과 이수 과목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수능 최저는 없고요. 교과 반영 방법은 국수, 영사, 과한 전 과목을 보고 석차 등급 과목만 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를 하는 특징이 있고요. 어느 정도 점수대가 합격하냐면 70% 컷으로 즉 100명 중에 70등 정도의 성적으로 본다면 1.70에서 2.0 정도의 사이입니다. 여기는 반대로 모집 인원이 1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KU 자기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계별 전형이에요. 1단계에서 서류로 100%를 뽑고요. 총 모집 인원의 3배수만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는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가리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면접은 여러분이 낸 학생부를 바탕으로 2명의 면접관이 10분 정도의 면접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시 이야기였고 정시로 가보면 건국대는 가나 다군에서 선발을 하는 그런 대학교고요.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이런 형식인데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영어는 등급 점수, 한국사는 감점입니다. 합격 점수는 100분이 평균 70% 컷은 100명 중에 70등 정도의 성적이라고 본다고 했죠. 86에서 89% 정도의 대학이 건국대가 되겠고요. 변경사항은 반영 비율이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반영 비율을 따질 때요. 순수하게 어문계열 같은 인문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좀 낮아요. 근데 인문계열에서도 경제, 경영 이런 학과들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자연계열 역시 높죠. 이번에 건국대는 모집 단위들을 언어 중심, 수리 중심이라고 나눠서 언어 중심은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요. 수리 중심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도록 이렇게 재정비했는데요.
기존의 언어 중심은 어문 계열이나 일부 사본 계열인데요. 여기 제가 쭉 정리해 놨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들은 수리 중심이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공통적으로는 탐구의 반영 비율은 낮춰서 이제는 국어 수학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국어 수학의 반영 비율을 조금 올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는 2024년과 2025년이 조금 다른데요. 2024학년도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평균치 정도로 인문자연 구분 없이 한 줄로 쭉 정리해서 변경이 됐고요. 한국사는 감점제라고 했죠.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 5등급부터 1점, 1.75, 3점 이렇게 감점대에 가는 형식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반영 비율의 모집 단위는 언어 중심, 수리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면 좋겠고, 2024학년도의 반영 비율도 여러분이 올해와 변경 사항을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탐구의 반영 비율은 낮추고 순수 인문 계열은 국어의 반영 비율을, 그 다음에 수학이 좀 더 잘해야 되는 모집 단위인 경영, 경제나 자연 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율을 조금 높인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3월 정도에는 건국대를 무시했다가요, 이제 10월 정도가 되면 건대가 진짜 높은 대학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시는데요. 어쨌든 건국대는 제가 인서울 명문대의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좋은 대학이니까요. 현재 여러분의 성적이 건국대에 못 미치는 학생이라면 건국대학교 입시 자료 플래너에 적어놓고 멋진 꿈을 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